소심한 아이, 혼자 노는 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아이, 남 탓하는 아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성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를 바라보는 시선과 둘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몰라서 늘 전전긍긍하고 어렵기만 했던 첫째 육아와 달리 둘째는 주변에서 너무 물렁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타박을 줄 만큼 둘째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입니다.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형에 비해 성취 정도가 낮아도 그 정도만 해도 참 대견하고 예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내리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둘째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다양하게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신랑과 제게 걱정과 고민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학습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예민한 둘째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새롭고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제각각 다르죠. 저의 두 아들들은 모두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편인데요. 첫째의 경우에는 4살을 전후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낯선 환경에도 곧잘 적응을 하는 편으로 변했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7세 초반, 작년까지도 수시로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였고요. 또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학원이나 기관에 데려가면 입구부터 안 들어가겠다 라고 거부하는 아이였어요. 둘째의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형보다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좀 더 두려워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일찍 원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생활 시작하면서 1년 정도 콧물 감기를 달고 살았고요. 매일 병원 갔다가 등원했다가 이런 코스가 반복이 되면서 이 원생활에 적응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후회가 남기는 합니다. 기질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합해져서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오래도록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 입학을 앞두고 학교 생활에 적응 훈련을 미리 좀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와 함께 제가 해본 것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학교 생활에 대한 즐거운 측면을 자주 많이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하면 돼?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놈 하신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의 의무나 책임감을 강조하기보다는 너가 잘 자라서 이제 정말 형님이 되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생이 된다는 거 진짜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학교가 급식이 맛있기로 엄청 유명하대. 우리 식단표에 너가 좋아하는 반찬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학교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선생님이랑 이런 것도 할 수 있대. 정말 재미있겠다. 그지? 이렇게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기대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얘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 안전, 규칙 준수 등에 관련된 책을 1~2달 정도에 걸쳐서 매주 조금씩 읽었습니다. 낯선 환경 자체를 아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책을 읽은 후에는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좋을지를 아이와 함께 연극처럼 역할놀이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시간이 되어서 교문 앞에 나왔는데 엄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실로 돌아가서 선생님께 엄마가 오지 않아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엄마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보자. 먼저 앞서서 뛰어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아이가 당황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거나 행동해야 할지를 아이와 함께 연습을 해보았어요. 세 번째로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익숙해져야지 아이가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서 학교 주변을 산책하듯이 돌면서 건물도 확인해보고 그 유리창에 표지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1반, 도서관, 방송실 이런 식으로 교실이나 공간의 이름도 한 번씩 읽어보곤 했었습니다. 학반 발표가 난 다음에는 학교에서 올려주신 평면도를 보면서 자기 교실의 위치와 형 교실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막상 입학식 날 아이가 너무 스스럼 없이 학교에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교실 찾아가서 교실 구석구석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포토존을 마련해 주셔서 사진을 찍으려고 운동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형아 교실을 찾으면서 저기 형이 있을 것 같다. 내가 한번 가봐도 되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교를 탐색하려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둘째에게 새로운 것을 배워볼래? 라고 물어봤을 때 둘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재미없어, 시시해,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안 해,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형이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형 수업에 난입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이가 분명히 배우고 싶어하고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수업을 등록해주겠다거나 본인 수업에 들어가라고 하면 다 알고 있다, 시시하다, 재미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아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글부글했죠.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재미없고 시시할까? 쟤는 어쩌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만히 아이를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잘 못할 것 같아서 두렵고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신호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둘째가 6세 후반, 7세 초반부터 축구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형이 하는 축구 수업 따라가면 늘 이 축구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또래와 함께하는 축구 수업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아이가 얘의 그 반응, 재미없어 시시해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데리러 원에 갔었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스포츠 클럽 차를 타고 하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원에 전화를 해서 저희 아이와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반의 체험 수업을 해볼 수 있냐고 요청을 드렸어요. 아이가 막상 축구학원에 가기 전에는 안 가겠다 라고 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반갑게 누구누구야 하고 자기를 불러주고 같이 하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쭈뼛거리더니 그 수업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50분 정도 체험 수업을 하는데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둘째의 생각에는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축구학원 다녀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등록을 했고요. 한 서너 달 정도 적응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기 싫다, 이제 그만 배워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팔불출처럼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주었고요. 아이가 학원에서 배우고 온 것을 제 앞에서 시범을 보이거나 설명을 할 때 정말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축구 관련 책도 아이와 함께 보기도 했었고요.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다면 아이가 겉으로는 싫다, 재미없다,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보고 또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유지되도록 다양한 자극을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의 관심이 유지가 되고 이것이 배움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둘째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 대상이 세상에 존재를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또 어렸을 때는 그 간격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것 같아요. 저희 두 아이들은 2살 터울인데 30개월 차이다 보니까 지적인 면도 신체적인 면도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형을 뛰어넘거나 감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큰 것 같아요. 첫째가 워낙 다양한 것을 체험을 하고 또 말도 좀 잘하다 보니까 둘째가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것이 많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에만 저는 초점을 맞췄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둘째가 본인이 잘하지 못하거나 혹은 시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형과 비교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7 더하기 8을 물어봤는데 아이가 손가락을 꼬물꼬물 쓰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지 숨겨가지고 손가락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틀렸어요. 저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7은 5와 2이고 8은 5와 3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둘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나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틀렸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둘째가 막 울면서 잘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연산놀이든 책을 읽을 때 늘 형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하다 보니까 둘째는 강제로 기회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잘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형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괴롭고 힘드니까 형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라고 남 탓을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굳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원을 졸업하고 입학하기 전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그 전과 달리 둘째에게 좀 더 집중하는 온전히 둘째와만 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그런가 연산도 그렇고 책을 읽거나 감상을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아이가 발전을 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폭풍 칭찬 아끼지 않았고요. 비교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너와 하는 거야.
7살 때는 못했었는데 8살인 지금은 잘할 수 있지. 너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비교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자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또한 무언가 잘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되면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만 마음이 괴로워진다라고도 자주 얘기를 해주었어요. 내가 이걸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엄마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너가 엄마를 바꿀 순 없어 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잘 알고 있다라고 아이를 다독여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아이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어머니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진 않지만 감정이 안 좋거나 격해져 있을 때는 아 몰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확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둘째는 아기 때도 소서나 바운서에 태워놓으면 1, 20분을 혼자 놀던 아이였어요. 집에 오신 분들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혼자서 잘 놀았고요. 조금 큰 다음에도 같이 집에 있으면 엄마에게 책을 읽어달라거나 같이 놀자라고 올 때도 있지만 혼자서 구석에서 책 보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자기 혼자 역할놀이 하거나 이렇게 잘 노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놀이터에 나갔을 때도 형 덕분에 형 친구들이나 그 동생들과 어울릴 기회는 상당히 많았지만 어느새 조금 시간이 지나고 살펴보면 아이가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미끄럼틀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서 뭐라고 자기 혼자 얘기하기도 하고 비비탄 주워서 모으면서 놀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친절하신 분들은 본인 애한테 같이 가서 놀자고 해 라고 권하라고 요청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가 좀 혼자 있으니까 걱정되시겠어요 라고 제게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솔직히 혼자 노는 아이가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았거든요. 이 놀이터에서도 혼자 노는 아이의 유형이 크게 2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놀고 있는 친구들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이 뭘 하고 노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주변에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가 어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개입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가 함께 어울려 놀고 싶지만 어떻게 시도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부모가 시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다녀? 우리 애도 같은 학교 1학년인데 너 축구 좋아하니? 우리 미끄럼틀 탈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부모가 시범을 보여주시거나 혹은 부모가 직접 몸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자기 아이도 끼워서 함께 놀아주면 좋습니다. 저는 둘째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래와 어울려서 놀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혹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엄마가 도와줄 부분이 있어?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도와줄 생각이었지만 아이가 한 번도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에서도 아이는 혼자서 잘 놀았었는데요. 7세 겨울부터 갑자기 놀이터에서 둘째가 엄청 잘 놀더라고요. 아는 친구는 물론이고 모르는 친구에게도 다가가서 너 축구 좋아해? 같이 공 찰까? 나 공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어느새 형이 없어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노는 아이로 변모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못하는 아이는 도와주시면 되고요. 안 하는 아이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저 스스로는 2 아들에 대해서 별나다라고 하는 표현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너무 스페셜한 아들이라서 평범한 엄마가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힘드네요 라고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기질상 아이가 키우기 쉬운 스타일이었다면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아이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그대로 따르라고 압박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예민하기도 하고 활발하기도 한 아들들이라서 제가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어떠한 생각이고 어떠한 기분인지 또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 전과 비교해서 저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기도 하지만 엄청 활동적인 2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또 형제가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외출할 때면 예상치 못한 지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그런 지적을 받을 때면 힘이 빠지면서 첫 번째로는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나 자책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왜 성격이 저래서 라고 아이를 원망하게 됩니다. 예전에 아들TV의 최민준 소장님의 영상을 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위로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별나다, 엉망이다 라고 생각되는 아이를 보았을 때는 내가 키우기가 수월한 수더분한 아이를 키우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 아이들의 부모님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께도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